안녕하세요. 꿀잠요정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작품은 이익상 작가의 단편소설 다시는 안 보겠소입니다. 이 소설은 아내가 아기 낳는 모습을 매일 상상하며 호기심으로 기다리는 남편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드디어 그날이 다가오고 출산 과정을 직접 보게 된 남편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시는 안 보겠소. 이익상. 영배의 아내가 해산을 마치고 산파도 아이를 목욕시켜 놓은 뒤에 다른 데로 또 해산을 보러 갔다. 집안은 난리를 치른 뒤처럼 허청했다. 영배는 마루에서 부채를 붙이고 앉았다. 그 아내는 방에 모기장을 치고 갓난 아이를 곁에 누이고 들어누웠다. 해는 떨어지려면 아직도 2시간이나 남았다. 그러나 모기장을 벌써 친 것은 파리가 너무나 꼬인 까닭에 그것을 막으려는 것이었다. 영배는 그 안날 아침부터 오늘 낮까지 하루 동안 지낸 일이 꿈결 같았다. 그의 아내가 아이를 뵌 뒤로부터 7, 8개월 동안을 두고 그는 매일처럼 여자의 해산에 대하여 호기심과 공포심을 안이 품은 적은 없었다. 여러 가지로 상상할 수 있는 데까지 상상해 보았다. 자기가 자기를 의식하고 자기 역시 어머니의 태반을 떠나올 때의 여러 가지를 상상할 때에는 언제든지 어떠한 신비를 느꼈다. 그래서 자기의 처가 해산할 때에는 기어이 한 번 실제로 보고 싶다고 생각하였었다. 그리하여 자기의 상상과 얼마나 틀리는지 또는 맞는지 그것을 알고자 하는 호기심은 아내의 배가 다리 차서 불러가는 그 비례로 자라왔었다. 물론 이러한 호기심을 가지고 해산하는 것을 상상할 때 여러 가지 나쁜 결과까지 아니 생각한 것도 아니었다. 그는 난산으로 그대로 영영 죽어버린 여러 사람의 일까지라도 아니 생각한 적은 없었다. 반드시 그런 위험을 느꼈었다. 그러면서도 해산이란 어떠한 것인지 보고 싶었다. 그러나 자기가 소원하던 바와 같이 해산하는 것을 보고 난 뒤로는 보고 싶은 생각은 그만두고 해산이란 말만 들어도 지긋지긋한 생각이 났다. 그 안날 아침에 아내가 커다란 배를 내밀고 괴로운 듯이 숨을 쉬어가며 뒷간에서 나오더니 방 안에 들어와서는 배를 부딛고 그대로 들어누웠다. 영배는 가장 눈치나 빠른 듯 곁으로 가까이 가서 여보, 기미가 있소? 하고 물었다. 오랫동안 두고 벼르고 기다리던 것이 비로소 실현하게 된 것을 기뻐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아내의 얼굴에는 불안한 빛이 보였었다. 이때뿐이 아니라 그 전날에도 그 아내가 조금 몸이 불편하여 눕게 되기만 하여도 이제 해산을 하게 되나 봐 하고 덮어놓고 물었다. 그러나 대개는 영배의 기대가 미끄러져 버리고 말았었다. 이러할 때마다 그는 속으로 날려면 얼른 놔버리지 왜 사람의 마음을 졸이게 해? 하고 중얼댄 일도 있었다. 그 아내도 역시 몸이 고달픈 때이면 입버릇처럼 이왕에 나올 것이면 얼핏 해산을 해야 몸이 좀 가벼워질 터인데 하고 영배의 속 노래에 장단을 맞추던 일이 없지 않았다. 이렇게 늘 내려오던 터였다. 그러다가 오늘 아침에야 해산을 하게 되었다. 말에 앉은 영배는 무엇인지 한참 생각하다가 여보, 이 다음 당신이 해산을 또 할 때는 나는 어디로 도망지를 치겠소. 불쑥 말하고는 입을 다문다. 모기장 안에서 그의 아내는 곁에 누운 갓난아이의 명주실처럼 보드라운
새카만 머리를 조심스럽게 쓰다듬고 있다가 남편이 하는 말에 귀가 번쩍 뜨인 듯 쓰다듬던 손도 멈추고 핏대가 선 눈으로 슬쩍 한번 남편을 흘겨본다. 영배의 얼굴은 피로의 엷은 베일로 한꺼풀 싼 것 같이 보였다. 입을 한 번 딱 벌리고 서나품을 한 번 하였다. 잠이 가득한 눈에는 하품이 끝나자 눈물이 반사적으로 빙그레 돌았다. 그러나 물론 슬픈 눈물은 아니었다. 티가 들어가서 흐르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그는 하품 섞인 목소리로 말하였다. 생각해봐요. 누가 이 가엾은 것을 보고 있겠소? 아이고, 지긋지긋해. 누가 해상고안을 해달랬어요? 당신이 그러고 싶어서 그래놓고는 하고 아내는 아랫목벽을 안고 획 돌아눕는다. 영배는 괜히 이런 말을 불쑥 내놓았다고 생각하였다. 기왕 말을 하려면 차라리 우스운 말이나 농담 비슷하게 하는 것이 좋았다고 뉘우쳤다. 아내가 획 토라져서 돌아눕는 것을 보매 자기의 하는 말이 너무나 진정으로 나왔던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어쨌든 막 해산한 산모의 정신을 흥분시키는 것이 좋지 못한 일이라 그는 생각하였다. 더욱이 사내의 몸을 함부로 움직이게 하는 것은 영배 자신도 좋지 못한 줄로 알고 있던 터였다. 아내가 한편으로 획 돌아놓을 때 그의 머리에는 아이가 들어있던 배에 휑하게 빈 부분에 자른 장부의 피가 우르륵 우르륵 하고 몰려 들어가는 듯한 생각이 났다. 그리하여 그는 깜짝 놀라며 부르짖었다. 가만히 누워있구려. 그러지 말고. 아내는 아무 말도 없이 몸을 전과 같은 위치로 돌리고 드러누웠다. 한참 있다가 그 아내는 무엇을 생각한 것처럼 이마에다 손을 얹으며 말하였다. 염려 마세요. 이 다음에는 다시 해상 같은 것은 안을 터이니까. 누구 마음대로? 아이고, 지긋지긋해요. 하고 아내는 얼굴을 찌푸리고 한숨을 내쉰다. 그렇지만 여자는 그것이 천직이니까 하는 수 없어요. 하고 영배는 아내의 찌푸린 얼굴을 바라보았다. 아이고, 천직? 다 그만두어요. 귀찮은 천직. 이렇게 말하고 아내는 힘없는 손으로 다시 갓난아이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당신을 그렇게 고생시킨 아이지만 그래도 어여쁜 생각이 나서 머리를 쓰다듬는 모양이구려. 하고 영배는 벌떡 일어나서 모기장 안으로 들어갔다. 모기장 안에 들어가자 그는 숨이 콱 막힐 듯이 갑갑한 생각이 났다. 여보, 모기장이나 걷어버립시다. 말하고 싶었으나 파리처리가 문제였다. 그리고 방 안에서 피 비린내에 젖은 그의 코에도 오히려 구역을 느낄 만한 괴상한 냄새가 물컥물컥 났다. 그러나 영배는 차마 코도 실룩거리지 못하였다. 그 아내가 또 흥분을 해가지고 무엇이라 중얼댈까 염려가 된 까닭이다. 영배는 강보에 쌓인 그대로 새근새근 숨을 쉬고 자는 갓난아이의 곁에 바짝 쪼그리고 앉아서 찬찬히 내려다보았다. 아무리 보아도 사람 같아 보이지 않았다. 여보, 이게 어디 사람 같소? 꼭 원숭이 새끼 같구려. 누구든지 처음에는 다 그러겠지요. 이렇게 자랐으니까 큰 소리를 하지. 이렇게 말하는 아내의 마음은 어느덧 누그러진 듯 하였다. 영배는 저기 마음이 놓였다. 인제야 풀리셨군. 속으로 중얼대며 두 손가락으로 갓난아이의 볼을 한번 짚어보았다. 아내는 깜짝 놀라며 말아요, 자는 걸 하고 손을 잡아댄다. 영배는 못 이기는 체하고 손을 움츠리었다. 여보, 그러나 큰일 났소. 식구는 이렇게 내려가는데
먹을 것이 있어야 하지요. 그런 걱정은 그만두구려. 저 먹을 것은 제가 다 타나가지고 나오니까 쓸데없는 소리는 그만두고 어서 저 방으로 가서 못잔 잠이나 주무시구려. 나도 이제 잠을 좀 자야 할 테니까요. 아내는 이렇게 말하고 눈을 스르륵 감으려고 한다. 어쨌든 걱정이야. 이걸 다 키워내자면. 영배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글쎄, 걱정 말고 어서 자요. 몇이나 되어서 걱정이에요? 하고 아내는 감았던 눈을 다시 뜨고 아니꼽게 바라보며 힘없이 애원하듯 말하였다. 영배는 모기장 밖으로 다시 나왔다. 그의 이마에는 땀이 흘렀다. 그리고 저고리가 젖어서 등에 붙었다. 마루로 나오자 그는 겨우 정신이 차려지는 듯하였다. 여름날에 방에 불을 넣고 모기장을 치고 들어놓은 아내와 아기가 땀 한 점 많이 흘리는 것이 기적처럼 생각이 났다. 그들은 인간이란 지경 밖에서 홀로 사는 딴 종류의 동물이나 아닌가 하는 의심조차 없지 않았다. 또한 여자는 그런 데에도 넉넉히 견딜 수 있다 하는 또는 그리하여야만 한다는 운명을 타가지고 나온 것이나 아닌가 하는 생각이 났다. 그는 뜰에서 불어오는 바람결에 겨우 정신을 차렸다. 그러고도 부족한 듯 다시 부채를 들었다. 영배가 방 바깥으로 나온 지 얼마 아니 되어 모기장 안에서는 곤히 잠든 듯한 산모와 갓난아이의 숨소리가 가늘게 들리었다. 그는 다시 모기장 안을 들여다보았다. 어느덧 산모는 곤히 잠이 들고 말았다. 그는 잠이 그렇게 쉽게 들까 하고 부러운 생각이 났다. 잠자는 아내의 얼굴을 그는 한참 동안 유심하게 바라보았다. 초록빛 모기장을 통하여 바라보이는 얼굴빛은 그 어느 때보다 더 희푸르러 보였다. 그는 해산하기 전까지의 본 얼굴, 그보다 더 일찍이 아이 베기 전까지의 얼굴을 상상하였다. 그의 얼굴은 지금 모기장 안에서 창백하게 보이는 저러한 얼굴은 아니었다. 좀 더 생기가 있고 핏빛이 돌고 순결을 가진 귀염성 있는 얼굴이었다. 잉태한 뒤에 아내는 가끔 거울을 보고는 여편네는 아이를 낳으면 그만이에요. 온 얼굴이 버듬천지예요. 그리고 광대뼈가 요새는 불쑥 나왔어. 하고 다른 사람의 귀에는 아니 들릴 만큼 가만히 한숨을 내쉬는 때도 있었다. 이럴 때마다 영배는 여자는 별 근심을 다 하는군. 얼굴이 야위어가는 것이 그다지 걱정이 되나? 하고 속으로 생각만 하고 아무 말을 아니하였다. 그러나 역시 아내의 미가 점점 파괴되어 간다고 생각할 때 역시 마음의 한편 구석에서 손에 쥐었던 물건을 앉았던 자리에서 떨어뜨리고 그대로 일어설 때에 느끼는 바와 같은 섭섭한 생각도 없지 않았다. 오늘 해산한 뒤에 잠자는 얼굴을 바라볼 때 영영 다시 찾을 수 없이 잃어버린 물건을 생각하는 것과 같은 섭섭한 느낌이 있다. 아내의 얼굴에는 푸른빛이 떠돌았고 그리고 얼굴과 수족까지 모두 보삭보삭 부었다. 현저히 나타나 보이는 것은 그의 눈두덩이였다. 그리고 더욱 불쾌를 느끼게 하는 것은 해산할 때에 헤매던 그 아내의 모든 태도였다. 아이고 머니 하고 발작적으로 소리를 지르며 두 손에 젖먹던 힘까지 다 올리어 자기의 팔을 잡고 충혈된 눈으로 바라보는 그의 형용은 다시 눈앞에 현연히 나타났다. 그리고 조금만 떨어져 나가려고 할 때 원망하는 듯 흘겨보던 그 눈초리는 아직도 그 모기장 안에서 솟아나온 듯 하였다. 그리고 나 이제 죽나 봐요. 아이고 뭐니. 거의 죽어가는 소리로 부르짖던 소리도
아직 귀에 그대로 담겨 있는 듯 하였다. 그리고 더욱 영배의 간장을 서늘하게 한 것은 해산이 너무나 늦은 것이었다. 산파는 아내의 곁에 앉아서 위로도 해주며 모든 것을 수용하여 주면서도 얼굴에 수심이 떠올랐었다. 그리고 가끔은 아내의 배를 만져보기도 하고 또는 청진기를 배에다 대고 듣기도 하였다. 그러고는 인제 얼마 아니 가면 해산하겠으니 조금만 참으세요. 하고 위로는 하여 주었으나 이 조금만이란 시간이 한정이 없이 길었다. 초산이면 대개 10여 시간 만에 해산을 하게 된다는 것이 해산 기미가 있은 뒤로 거의 일주일야가 되도록 아무 소식이 없었다. 이러한 시간의 관념이 머리에 떠오를 때마다 그는 아내와 자식을 한 상여에 떠매어 내게 되지나 않을까 하는 공포가 얼음물을 끼얹은 것 같이 선뜻 놀라게 하였었다. 그렇게야 되지 않겠지 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다. 역시 그러한 공포는 차례차례로 그의 머릿속에 뜬구름처럼 지나갔었다. 여보시오, 정 이를 것 같으면 상과 의사를 좀 청할까요? 하고 영배는 산파더러 물어보기도 하였었다. 이렇게 물어본 것은 뒤에 어떻게 될 것이며 또는 자기 현재 호주머니 계산 같은 것은 물론 초월한 것이었다. 의사가 오셔도 좋겠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이 해산이란 것은 어디까지든지 자연의 힘을 빌어야 됩니다. 인공으로 억지로 할 것이 아니에요. 산파는 이렇게 말하고 아내의 배를 만지기도 하고 맥을 짚어보기도 하고 눈뚜껑을 뒤집어 보기도 하였다. 산파가 있는 것이 어디까지든지 영배의 약한 마음에 힘을 주었으나 암만 해도 그는 이번에 아내와 자식을 잃는가 보다 하는 의구의 의식을 씻을 수는 없었다. 영배는 해산할 때 포도주 같은 것을 조금 산모에게 먹이면 순산한다는 것을 들은 까닭에 달이 차던 얼마 전에 포도주 한 병을 사다 둔 일이 있었다. 여보시오, 아마 기운이 지친 모양이니 포도주를 좀 먹이는 게 어때요? 하고 영배는 아내의 머리맡에서 산파에게 물었다. 조금은 괜찮겠지요. 그렇지만 많이는 안 됩니다. 신경을 마취시키면 도리어 좋지 못해요. 산파는 이렇게 대답하고 영배가 벽장에서 내놓은 포도주를 반 컵쯤 먹였다. 아내는 목이 마른 끝에 꿀떡 한숨에 삼켜버렸었다. 못 먹는 술을 반 컵이나 마신 그의 얼굴은 더욱 화끈화끈해졌었다. 이마에 짚은 영배의 손은 흐듯흐듯한 촉감을 느꼈었다. 이렇게 온 집안 식구가 야단법석을 하는 동안에 행랑어멈은 물을 끓였다. 온 집안 식구라 하여도 영배 내간뿐이었다. 어쨌든 아이를 무사히 낳은 것이 큰 짐을 영배의 마음에서 벗기어 내렸다. 그러나 이런 것이 2, 3년 뒤에 또다시 반복하여 올 것을 생각하며 그는 정이 떨어졌다. 그리고 더욱이 아기가 응아하고 첫소리를 이 세상에 내보내던 그 찰나 또는 산파의 손이 피투성이가 되고 산모가 거의 혼돈하던 그 순간 이러한 것을 일부러 보고자 하던 자기의 호기심 모두가 참혹과 잔악이 덩어리로밖에 아니 생각되었다. 영배는 이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 하는 생각이 들 때에 다시는 안 본다 하고 그는 마음으로 맹세하였다.